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언제나 봄철의 날씨는 유독 참 변덕스럽습니다. 이곳 날씨도 보면 눈이 왔다가 쭉 추웠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네, 업다운이 좀 심해요. 네, 세계의 정세라든가 한국의 정세, 뭐 정치 경제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참 혼탁한 시대이죠. 세계의 정세, 또 뭐 한국의 정세라든가 미국의 정세에 대해서 제가 또 할 말은 좀 있는데, 네, 오늘은 그저 입증 책임과 반박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2주 전에 뒷담화 신경 쓰지 맙시다. 네, 여기서 뒷담화라는 것은 뭐 어떤 야구 선수 그 사람의 그 참 양아치 같은 그러한 그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맙시다. 또 이런 부류와는 단절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린 후에 제가 특별한 영상을 그렇게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제가 부르는 노래 몇 편 외에는 저의 뭐랄까 취미, 저의 어떤 면에서는 저의 특기라고도 할 수 있는 네, 저의 그 뭐랄까 취미 생활하는 그런 노래를 영상으로 몇 편 올렸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2주 전부터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지요. 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면 제가 이런 뒷담화하는 그런 자들, 또 인격 모독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이런 자를 응징하려고 하니 응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구독자님들은 거의 지금은 시기가 그런 거 아니니까 항소심도 남겨놓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야 한다, 그렇게들 다들 말씀들 하시기에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제가 읍소를 했는데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은 거의 없어서 그냥 물거품으로 저의 영상은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2주 정도는 아무런 영상을 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3월 19일은 또 저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뭐 누구나 다 특별한 날은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반백년하고도 강산이 이렇게 한두 번 바뀌었는 그런 날이 되었는데, 그래서 의미 있는 날로 갖고 싶은 날이 3월 19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에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3월 19일 김호중 아티스트의 항소심 2차 결심 공판에 앞서서 재판, 즉 형사 소송은 재판을 공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중요한 그런 면을 보려면은 입증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제가 여러 번 입증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요. 네, 그런 내용을 이렇게 건드려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증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며 다가오는 항소심 2차 공판을 기다리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항소심 요번 공판은 결심 공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결심 공판이라는 건 이게 마지막 그 다툼을 정리하는 최종적인 공판인 것이죠. 최후의 진술 뭐 이런 것을 듣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입증 책임을 이제 변호사님이
검사 측에다가 당신들이 이렇게 기소를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그 반박을 또 하는 마지막 날이 3월 19일인 것이죠. 네, 이 형사소송은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검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떤 피고인을 기소를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검사고, 이것을 반박하는 것은 변호사, 뭐 피고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월 19일이 마지막 입증 책임과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19일 날은 최후의 진술과 중요한 선고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3월 19일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날은 아니지요. 최후의 그 결정과 결과 선고는 뭐 아마 3월 19일 이후에 한 4주나 이렇게 되니까 4월 중하순은 돼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고를 어떻게 판사님들이 결정할지 여기에 대해 짐작은 할 수 있지만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 것이 3월 19일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 그 결심하는 그런 날이니까요. 네, 형사나 민사 재판은 그 본건, 그 사건을 주장하는 자가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예컨대 예를 들어서 민사재판에서 원고가 자기가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을 뭐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면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차용증이라든가 뭐 공증서라든가 영수증 등을 가지고서 민사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피고는 그 이웃인 이 피고는 아니다, 그 당신이 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차용증은 가짜야. 그 가짜라는 것을 또 이 피고는 반박해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이렇게 원고가 이렇게 자기가 소를 제기했으니까 그다음에 피고가 이렇게 반박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누가 입증 책임이 있냐 하면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죠. 형사소송, 형사재판, 즉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건데, 그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성을 판사님으로 하여금 가지게 하여서 판사가 결정하는 데에 그것이 정확한, 엄격한 그러한 판사님이 인식해야 되는 엄격한 입증 책임과 그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유죄의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반박 자료, 반박 증거를 제출하면서 유죄가 아니다, 또 그렇게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뭐 꼭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검사 대 피고인, 즉 검사 대 변호인 간의 법정 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사의 유죄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는 수준에 도달해야만이 판사가 이를 수용해서 유죄 또 그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사는 기소한 그 내용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놔야 된다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국가를 대신해서 이 사건을 판사님에게 읍소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피고의 변호사님이 주로 얘기하겠지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형사소송의 예다 이것이죠. 그래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는 물적 증거, 인적 증거 등이 있는데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인적 증거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죄로 제시된 증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죠. 검사가 이러이러했다라는 것을 기소했으면은 그 유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증거의 그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것을 형사소송에는 탄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요즘 뭐 탄핵이라는 그런 뭐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검사도 탄핵해요, 무슨 뭐 누구도 탄핵해요, 뭐 근데 이러한 것은 공직에서 끊어내리려는 그 탄핵과는 다른 의미의 탄핵이다.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검사들을 돕는 그러한 그 증인들처럼 뭐랄까 이런 표현을 뭐냐 개떼들처럼 편들어 줬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실인 양 재판에 인용한 듯한 그러한 인상이 지금 1심에서는 많이 보여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검사가 기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 검사가 일일이 다 입증 책임을 했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상태인데 그저 조용히 반성 모드로 가지면서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고 더 이상 국민들의 국민들의 그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언론의 그 편파적인 보도와 그러한 것이 무참히 쏟아지는데도 그저 조용히 더 이상 사건을 확대시키지 말자라는 식으로만 지금 대응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기소한 그 사실에 대해서 100% 그냥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검사의 입증 책임에 대한 느슨한 반박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기소 내용을 입증한 것에 대해서 하자 있음을 조목조목 100% 반박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증인까지 불러서 반박하려는 변호사님들의 항소 이유를 적극 관찰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에 저는 참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아치 같은 그러한 자들의 그 뒷담화와 인격 모독에 대해서 그것을 했던 사람에게 저는 입증 책임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했다면은 당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봐라 하면서 저는 내용 증명 하나를 보내고 싶었어요. 즉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무엇을 했다는데 그것을 네가 그렇게 네 입으로 이야기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줄 수 있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고 그것을 네가 들었다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무엇이 있는가, 녹음을 해놨느냐, 옆에 누가 있었느냐, 그때의 상황이 어땠느냐는 등을 가지고 따져 묻고 싶다. 이게 바로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입증하라 이거야. 네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제 반박을 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 증명 한 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런데 모두들 시시하고 있으라니 캔사스 하면은 더 이상 영상을 만들 의욕이 많이 없어졌었지요. 참 저도 뒷면에서는 참 한심하다 이렇게 제 자신이 생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뭐 경찰, 검찰, 법원 등 이런 무슨 뭐 민사, 형사 재판에 연루돼서만 이렇게 입증 책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 법률 용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또 이런 데만 법률 용어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나의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작게는 가정생활에서도 이러한 자세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입증 책임과 반박에 대한 것을 교육, 훈련해야 된다고 캔사스 하모는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수학 공식 하나 더,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는 입증 책임과 반박을 어떻게 잘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우리가 잘 보시면 주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대로 이렇게 존경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입증 책임과 또 남이 자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조리 있게 반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적이고 풍요롭고 또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입증 책임과 반박을 조리 있게 잘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또 입증 책임과 조리 있는 반박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려 보았네요. 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